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저는 금음을 창업하고 나서 사업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종종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네. 월급을 받다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달라진 게 좀 많은가요? 뭐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그런 건가요? 수입이 그거 자체를 떠나서요. 달라진 점이 정말 많아요. 네. 먼저 저는 직장인 경험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꽤 있습니다. 그쵸. 호주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2년을 직장 생활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호주에 갔고, 네. 호주에서도 한 1, 2년 네.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 또 돌아와서 한 10여 년 이상, 10년에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물론 계속 같은 회사에 있진 않았지만 여러 회사를 이제 옮겨 다니기도 했고, 한 회사에서 그렇다고 또 꽤 오래 일한 회사도 있었어요. 한 5년 이상 일한 회사도 있고. 그래서 회사 사이즈도 좀 다 달랐고요. 네. 굉장히 작은 회사도 있고, 굉장히 수백 명이 일하는 큰 기업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나름대로는 직장 생활은 조금 한 편입니다. 한 15년 정도는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일했던 회사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외국계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의 특수성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월급쟁이 생활은 내가 좀 해봤다. 네. 네. 대충 월급쟁이 마인드란 게 어떤 건지는 나도 이야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 경험에 한한 거지만요. 근데 지금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것.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진 거를 얘기하려고 아, 하는데요. 네. 네. 기원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뭐든지. 그러니까요. 아니, 네가 아, 뭔데 너 직장 생활 해봤어? 잘 모르잖아.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뭐 아주 길게 뭐 하지는 몇십 년은 못했지만 네. 그래도 뭐 한 6개월 하고서 내가 회사 좀 다녀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거 패션에서 한 6개월 일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디테일이나 숫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 달라진 점은 정말 많죠. 네. 매달 25일에 꽂히던 월급이 없어졌다. 충격적인데요. 돈을 주는 사람은 없고 돈을 낼 때만 있다. 네. 한편 그 출퇴근 지옥. 네. 정말 그 2호선에 와, 그 빡센 그 지하철. 정말 지하철 출퇴근 시간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회사를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9호선 출퇴근 시간 안 타보셔가지고 그래요. 그래, 맞아요. 진짜 혼자라는 9호선. 예. 아니면 5천 몇백 번으로 시작하는 뭐 그런 버스들. 네, 예. 맞아요. 진짜 지옥으로 예. 가는 급행열차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앉아서 가지 않고. 아니, 지옥이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예. 데라도 그냥 예. 빨리 갔으면 좋겠다. 중창역 지옥이든 어디든 빨리, 빨리 도착해서 문 좀 열렸으면 좋겠다. 네, 숨 막혀 죽겠다. 네,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거를 겪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좀 제 내면의 변화랄까? 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 세상을 보는 가치관, 뭐, 내면의 변화, 뭐, 이런 게 얘기할 게 많으신가요?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좀 뭐 옳든 그르든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뭔가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이 정말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아, 물론 요즘 시대에 불확실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바야흐로. 네, 그런데 이게 직장인하고 사업가를 단순 비교하자면요. 사업가는 엄청나게 정말 커요. 네. 뭐, 음, 불확실성이요? 네. 네, 예를 들어 무언가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할 때 네, 그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진짜 무엇 하나 아주 작은 사소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천 가지 만 가지 그냥 뭘 사업을 하다 망했다 하면 그 망한 이유가 뭐 하나 때문은 아닐 거예요. 이거 저기 세성님이 그 금융 창업하면서부터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잖아요. 뭐가 안 되는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다. 네. 그거 어디서 들은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성님이 지어내신 말씀인가요? 음,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그냥 제가 한 것 같은데 또 네, 확실치 않아요. 네. 근데 안 일단 되는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다. 네.
근데 제가 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전 사업이 반대로 잘 됐다고 해도 어떤 창업자의 역량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잘나서 잘 됐다. 뭐 기여한 바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때도요. 뭐가 제대로 돌아가면은 그게 기적이에요. 뭐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냥 기본이 안 되는 게 디폴트다. 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예요. 개발자랑 같이 일하면 개발자가 이야기했던 일정 그거대로 안 지켜져요. 네. 서버도 가끔씩 다운돼요. 네. 모임 이끌어주기로 했던 사람 사정이 생겨서 못한대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내가 나 혼자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월급쟁이일 때는 그래도 내가 맡은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잖아요. 네. 그 잡 디스크립션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너와 그렇죠. 할 일은 이거야 라고 네. 회사에서 딱 정해줘요. 네. 내가 뭐 연구 개발인데 영업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뭐 영업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이래가지고 제가 책임지진 않죠. 네. 그렇죠. 그냥 표정 관리만 하면 되죠. 아, 참 안 된 일이네 이러면서. 네. 그리고 속으로는 내 알바냐. 네. 그렇게 생각, 알바노. 네. 그죠. 직장인일 때는 알바노가 돼요. 네. 내가 영업인데 신제품이 별로면은 신제품이 별론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요. 네. 뭐 사업이 크고 적고가 떠나서 사업의 대표가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게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음, 방금 우리가 예를 들었듯 네. 월급을 받으면서 살 때는요, 직장인일 때는 네. 사실 뭐 회사나 어떤 신제품이든 프로젝트든 크게 네. 실패가 발생해도 네. 나랑 연관이 없으면은 그렇게까지 뭐 책임감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네. 자기 부서, 자기 업무가 아니면은 별 상관없다고 솔직히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측면에서 잘못이 발생해도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기자로 일할 때 네. 옆부서 기자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크게 뭐 잘못이 생겨서 편집국장이나 대표가 뭐 전체 메일로 아 이러지 이런 건 다시 없어야 되겠고 우리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뭐 이런 거 해도 바로 옆부서이고 나랑 같은 일하는 사람인데도 마인드는 알바노. 그, 그거 맞아요. 그거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편집국장이랑 대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편집국장도 편집국 말고 뭐 광고국 일 이런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회사원은 심지어 이제 만약에 자기 부서 예를 들면 뭐 글쎄요 기획팀이든 판매팀이든 네. 부서에서 실수가 발생해도 네. 내가 한 게 아니면은 그 욕할 사람 있잖아요. 너 잘못이잖아. 내가 한 네가 거라도 욕할 대상이 있어요, 보통. 이런 잘못된 지시를 이렇게 급박하게 내리니 그렇죠. 실수를 안 할 도리가 있나. 그렇죠. 지시를 왜 이따위로 내리는 거야. 잘못된 리더가 잘못이고 나의 네. 상사가 잘못이고 네.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 맞춰주지 않은 나의 부하 직원이 잘못이고 내가 대학에서 이런 거 못 배우고 지금 신입사원인데 이런 나를 잘 이끌어주지 않은 회사의 문제지.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업가는 뭔가가 잘못되면요. 네. 서비스가 뭐 잘못됐다, 뭐 이상하다, 아니면은 거래하는 다른 회사가 실수를 했건, 네. 뭐 고객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사소한 오해, 네. 뭐 다운됐다, 뭐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에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소로소이다. 되게 모든 것이 할 때 아까 역정이 제가 갑자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자주 이게 들었던 말이네요.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다 제 탓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존이 고장나서 서버가 다운됐다? 아마존이 잠깐 뭐 에러가 났다? 네. 그거 아마존이 사과하나요? 제가 사과 공지 일일이 올려야 돼요. 그 제프 베조스 그런 때 사과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혹시 금융 대표 메일로는 AWS 그 계정 메일로는 서버 다운돼서 죄송하다 이런 거 오나요? 그런 건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냥 금융 회원들한테 새섬님만 매일 보내시는 거군요. 네, 메일을 보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네, 그 공지를 다 올려야죠. 공지가 네, 아마 금융 레터로도 갈 테고요. 네. 그래서 아주 되게 맷집이 단단해져요. 뭐지? 그냥 모든 건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어. 나는 어디 가도 의리다. 와, 오늘은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 사이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5번밖에 안 했네. 네, 오늘은 들어도 터졌다. 와, 발 뻗고 자겠다. 뼈는 안 부러졌어. 싸대기만 맞았어.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1인 기업가하고 이런 그 새섬님처럼 아예 그냥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B2C 사업가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고 예를 네, 들어 뭐 요즘엔 외주를 많이 주시니까요. 심지어 네, 출판사도 편집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회사에 제공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사업 등록을 해가지고, 네, 네, 또 형태는 뭐 사업가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고용 형태가 다를 뿐 네, 자기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월급쟁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네, 내가 교정 교열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다. 네, 혹은 내가 어떤 디자인을 제공했다. 네, 내가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네, 컨설팅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금음처럼 많은 분들 B2C로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다 대표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컨설팅 업체라는 업체들에 대해서 네, 그게 뭐 출판 컨설팅이든 뭐 푸드 마케팅 컨설팅이든 아니면 뭐 경영 컨설팅이든 간에 특히 경영 컨설팅 약간 우습게 보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냥 네,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조언은 해주고 예, 그대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뭐 돈 안 받아가고 그런 것도 아니라 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도 컨설팅, 이제 저는 회계 업무를 직장 다닐 때 했는데요. 네, 회계도 많은 컨설팅 업체를 이제 같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컨설팅 업체가 오셔서는 이제 자료를 다 달라고 해요. 네, 왜 컨설팅은 바깥에서 조사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일단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내놔봐. 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알려줄게. 무엇이 잘못인지. 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다 면담을 해요. 네, 이게 뭐지? 결국에는 해답은 우리가 주는데 네, 그걸 단순 정리해가지고서는 이거에 대한 건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게 많죠. 예를 네. 들면 발표, 멋진 장표, 근사한 옷차림. 세섭님도 뭐 재단에 컨설팅 하신 적 있잖아요. 근무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모든 막 1000가지, 10,000가지 잘못될 수 있는 요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사실상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음, 그래서 직장은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직장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흔히 1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1인분만 하면 된다. 네. 근데 그 1인분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혼자서 뭐 2인분, 3인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네, 1인분 그리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예, 1인분은커녕 0.5인분, 0.1인분 방해는 안 하면 다행이다라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업계에 따라서는 사실 이제 뭐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는 1인분 못 하고 네, 그게 당연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업계에서 처음에 이제 뭐 키워주는 예, 음, 이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한 4년차부터 뽑아먹는 네, 예, 그 다음엔 뭐 2인분, 3인분 해도 그건 당연한 거다. 네, 왜냐하면 1, 2, 3년차 때 우리가 투입 비용이 있으니까 이런 업계도 있죠. 요즘 그런 업계에서 신입사원 안 뽑으려고 해가지고 큰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네. 번째 이야기는 이제 워라밸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건데 네. 워라밸 이야기. 네.
그건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